안녕하십니까. 익스테리어 쿰입니다. 이번에 시공 사례는 신월 사거리에 위치한 신월동에 있는 4층 상가 건물입니다. 기존의 외벽체 시공된 마감은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었고요. 이 건물은 특히 지붕 경사면에 싱글이 아닌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어서 그 타일이 떨어지는 탈락 현상이 있었고요. 처마는 나무 루마 목재판을 댄 곳이 여러 가지 연한수로 인하여 탈락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옥상의 우레탄 방수도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누수 현상이 있어서 건물주 분께서 결단을 하시고 저희 업체에 공사를 맡겨주셨습니다. 이 건물의 총 공사 비용은 옥상 우레탄 방수, 외벽의 노블스톤, 그리고 경사면 지붕에 징크 판넬 시공, 프레싱, 거기에다가 외벽은 PF 패널폼 보드를 적용해서 시공을 하였습니다. 총 공사비는 9천만 원 가까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네, 외벽 습식공사에서 습식공사라는 건 미장면을 형성시킨 이후에 노블스톤이나 기타 여러 가지 마감을 하는 것을 습식공사라고 하죠. 외벽 리모델링에서 단열재를 생략하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는 추세이고요. 단열재를 생략하든 안 하든 타일벽에 직접 미장을 해서 마감을 하든 단열재를 붙여서 마감을 하든지 건물의 수명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미장층의 몰탈 미장층의 두께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의 여러 가지 시공 경험을 통해서 기존에 20년 동안 써왔던 본드 몰탈, 본드에다 시멘트 가루 섞어서 바르는 그런 본드 몰탈은 그 두께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과연 추천할 만한 것은 되지 않고요. 타일벽에 미장을 하든 단열재 위에 미장을 하든 파우더 몰탈이라는 중불연 보드에 적용하는 좀 두껍게 발라지는 기존 본드 몰탈보다 2배 이상 발라지는 그런 파우더 몰탈을 적용해서 타일벽에 미장했을 경우 그 미장층의 두께가 형성이 강화가 되는 두껍게 발라지는 그런 미장 몰탈제를 사용하는 것이 외벽 공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창틀의 아랫부분에 있는 기존 타일, 과거의 알루미늄 샤시들은 하부 바가 좁아서 타일 부착된 곳이 빗물이 빠져나가는 물구멍을 막고 있는 상황이 현장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창틀 하부에 타일 한 줄을 철거해서 빗물이 충분히 외부로 샤시의 고인물이 외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물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또 핵심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타일 철거한 다음에 몰탈 미장해서 그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는 것이 정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샤시 창틀 교체가 공사 내역에 포함된 경우 리모델링이 있어서 샤시를 설치했다 하면 그 외벽 라인 부분에 기존 벽체와 샤시 틀의 틈새를 막아주는 것 사춤이라고 하는데요. 그 틈새 부분을 얼마나 충실하게 선작업으로 실리콘을 쏘아서 선작업으로 외벽 방수로 완전하게 마무리를 한 연후 그런 연후에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는 그런 공정상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건물의 누수 원인은 창틀 주변, 창틀의 틈새 이런 데서 발생하는 것이 거의 뭐 5, 60% 이상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기존 타일벽이나 외벽체가 금이 갔을 때 외벽의 균열 구슬을 본작업 하기 이전에 선행 공정으로서 가설재 설치 후 간판 철거 가설재 설치 이후에 기존의 그 외벽체 하자란 부분들을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보강하는 그런 선행 공정 선작업이 이루어질 때
건물의 완성도도 높아지고 수명도 방수의 연한도 길어지고 건물의 수명과 직결되는 그런 선행공정이라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외벽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장층의 두께, 본드 몰탈이 아닌 파우더 몰탈을 써서 본드 몰탈보다 두세 배 두껍게 바르는 미장 몰탈 재료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본 공정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창틀의 보수라든가 기본 건물 벽체 균열의 보수, 보강 이런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창틀 하부의 타일, 그 타일이 물기를 막고 있을 때는 철저하게 제거를 해서 보완해서 나머지 공정으로 넘어가는 건 선작업의 순서, 빼먹지 말아야 할 순서, 이 세 가지가 외벽공사에서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익스테리어 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